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중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서울은 바깥에 지금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조금 따뜻해지길래 봄이 왔나 싶었는데요. 아직까지 겨울은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좀 괜찮죠? 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대체로 좋은 모습이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굉장히 양호한 모습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장부터 체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좀 보자면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1% 가까운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1882포인트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은 모습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라주면서 1.9%대 633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가고 있네요. 네, 그 다음 수급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니까요.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지 개인이 63억 매도, 기관이 34억 매도, 외인이 27억 매도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은요, 보자면요. 개인만이 매수를 합니다. 370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56억, 외인은 299억 원가량 순매도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중국 상해 증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현재가랑 비슷한 모습으로 한 1.5%대 현재 실시간으로 상승 중에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아주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현행 1.5%로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번쯤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는데 또 동결을 했습니다. 왜 동결을 했을까요? 당장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 자체가 좀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락 쪽이 아니라 좀 안정권에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지난 금요일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월요일장, 화요일장이 괜찮기 때문에 좀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어제 아팠을 수도 있지 않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국내 증시가 대외 여건, 대외 그 어떤 증시보다 또 그 금융시장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현 상황이요. 괜찮은 모습이라 굳이 현재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았나,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동결이 된 것 같고요. 3월 달에도 동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당장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동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 펀더멘털이 괜찮다라는 배경에서 동결을 하지 않았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 중국 증시도 안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7% 넘게 올랐던 일본 증시만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긴 할 텐데요. 그래도 이 장 마감까지 중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좀 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중국 증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해보자면 2795포인트에서 1.7% 이상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2800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시작부터 해서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1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계속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현 상황을 보니 크게 걱정 없이 추가 상승 쪽 분위기를 잡아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하니까 너무 걱정보다는 한 2800포인트는 당연히 안착하는 거고 3000포인트로 과연 언제 갈 건지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고 긍정적인 시장 대응하시고 조금 오른다고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 2800포인트 안착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멘토님께서 코스닥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네요. 네네. 코스닥 어디까지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설명을 라인을 잡아드린 게 우선 8월 바닥 요 포인트입니다. 좀 볼게요, 화면은. 여기 포인트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섰을 경우에는 그 전 고점 포인트의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 라인에서의
가운데 라인 정도, 요 라인에 맞춰서 네. 그 절반 정도, 요 라인 정도, 한 650포인트 부근까지는 바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재 딱 거의 그 수준까지 약 17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16포인트 남아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아마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50포인트 이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현재 자리는 또 12월 저점 바닥인 요 630포인트를 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오늘 나와줬거든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650포인트까지는 코스닥 전반에 걸쳐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되고, 네. 650포인트 이후부터 해서 어떤 움직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현재로서는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뚝딱 박아두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65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하니만큼 조금 더 흐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퀴즈는 어떤 건가요? 네, 자, 오늘 퀴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혼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문자는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15일 미국 뉴욕 증시가 휴장한 이유는인데요. 네. 1번 어린이날, 2번 할로윈데이, 3번 대통령의 날입니다. 2번만 데이인가 모르겠는데 할로윈 날 이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제 힌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이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이슈로 상승. LG전자는 한동안 정말 스마트폰이 많이 부진하면서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만년 2등이었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LG전자가 네. 이제는 자동차 부품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LG전자가 활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도약이 좀 맞아요. 시작이 될까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좀 이쪽 분야로 해서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시글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자동차 부품 중 경쟁력 있을까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실적 전망도 좋고 추세도 이어지고 MWC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 상향 목표가는 이런 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쪽으로 기대감은 전혀 없는 건지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스마트폰 기대감은 좀 전혀 없는 네. 걸까요? 잘하는 거 하면 좋을 텐데. 스마트폰은 버려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스마트폰 사업은 매각을 해버려라. 네,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집중이 좋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마트폰 사업은 LG전자가 아예 프리미엄으로 가든가 정말 프리미엄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은 매각 쪽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선을 좀 돌려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요즘에 트렌드가 잡히는 게 뭐냐면 네. 스마트폰을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그 IoT 산업에서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래 기계가 된. 그야말로 스마트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장이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상용화까지 길게는 10년까지 본다고 하는데 뭐 구글이 현재 1위죠. 구글 같은 경우는 네. 내년에나 뭐 몇 년 안으로 바로 출시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뒤처져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관련 제품들, 부품들이겠죠. 거기에 IT 회사들의 부품들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LG전자 같은 경우가
현재 뭐 LG 화학 같은 경우도 세계 여러 대형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게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엮여서 추가 이제 부품 사업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잘 먹히는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증권사들이 오늘 보자면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 외의 기업들도 목표가를 하향하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다 봐주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뭐 흑자전환, 스마트폰 쪽도 흑자전환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또 뭐 LG전자의 그 전장 부분에 있어서 2020년 매출 6조를 넘을 것이다. 뭐 이런 글까지 나와주면서 조금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건데 계속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자면요. 좀 요 정도 볼게요. 여기 보니까 바닥 라인에서 계속 상승 포인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우상향인데 여기서 한번 깨졌었고 다시 한번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흐름 자체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라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에서 라인을 잡으시고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큰 추세 라인은 우선 요 라인인데 여기 터치를 했어요. 그 다음 2차 라인 자체가 여기 라인입니다.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싼 구간은 요 하단 라인, 요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한 57,000원대가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한 57,500원, 58,000원대가 살짝 깨진다면은 그때가 조금 매수하기 가장 적정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지금 좋은 것은 전고점을 바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온 이후에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언제인지는 좀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라 좀 기다려 보셨다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추세는 살아있다. 조정시 매수 대응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중국 국제 미용 건강 투자발전 유한공사와 MOA. 자, 키스톤 글로벌 하면 스마트 카드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중국의 진출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글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는데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키스톤 글로벌이 사실 이게 참 어마어마해요. 이게 네, 내용이 무슨 뜻이죠? 참 이게 좀 약간 좀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게시글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키스톤 글로벌 무슨 종목인가요? 자, 그 다음 키스톤 글로벌 지카바이러스 수혜주라던데 그래요? 지카바이러스 관련으로 엮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반기문 테마주에도 엮여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올까요? 요런 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해도 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키스톤 지금 관리 글로벌 종목인데, 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상욱 씨 아시죠? 그 심은하 씨 남편분. 네, 그분께서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그 종목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뭐 여타 조금 이게 뭐 어디 많이 연계된 종목이 아니냐. 예전에도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던, 그러니까 옛날에 한 5년쯤 전쯤에 제가 가끔 이렇게 제 가족분들에게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1% 종목이라고 1%만 사는 거예요. 1%. 네.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1%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트가 언제냐면, 요때 이제 1%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문제는 1%라는 거죠. 엄청 뭐 하긴 아니면 도. 했네요. 네. 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약간 이 종목이, 그러니까 끼는 있는데, 네.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해요. 어렵네요. 네, 장난을 많이 친다 그러죠, 흔히.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이라,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요, 이게 급등이 쪽 1년 동안 하다가도 쫙 1년 내내 내리고 또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한 몇 개월은 계속 갑니다. 반년 이상 쭉 가다가도 바로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된 게 우선적으로는 중국 국제 미용건강 투자발전 유한공사와 MOA를 체결을 좀 하면서 주가가 네. 어제 이제 체결하면서 오늘 급등을 좀 그렇죠. 했다가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디냐면 한국의료부티타운을 조성한다는 건데 약 9천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자면 최소 20년간 사업 운영 권리 보장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내용만 보면 정말 급등 요인이 될 수 있을 네,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이슈가 요즘에 하루 이상을 잘 안 간다. 맞아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이슈 관련해서 뭐 한중 의료 부티타운이 9천억짜리 좋습니다. 여기서 과연 키스톤그룹이 얼마나 차지하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더라도 기사를 잘 읽고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버리는. 그래서 오늘 초반부터. 이렇게 많이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었군요. 네, 그래서 딱 분봉 1분봉을 보면요. 장 초반에 급등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시가부터 뜬 다음에 바로 내다가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으나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어요. 항상 요즘의 트렌드는 이래요. 뉴스 기사가 나오거나 큰 이슈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을 안 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오늘 따라가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조금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 좋지 않았고요. 그냥 잘못했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바로 좀 절반을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이슈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 대응을 해보자. 지금 테마주들이 이제 꺾였어요. 테마주나 이쪽 관련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은 안 나오고요. 실적주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 위주로 포트 편입을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네, 중국 이슈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정리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디램 가격 연초 하락 가능성 무게중심 잡혀. SK 하이닉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종목이 아직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바닥 다졌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게시글 반응 붙어볼까요? 네, SK 하이닉스가 참 이게 국민주이면서도 네, 그쵸. 속이 거의 좀 이게 상하죠. 5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뭐 마이너스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게시글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3천억 회사채 발행 주가의 긍정적, 성공하게 될 경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MWC에, SK하이닉스도 참가한다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 관련해서 좀 참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MWC가 모바일 월드 콩쿨인가요? 자, 그 다음에 주가 언제쯤 오를까요? 이제는 단타 종목. 단타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를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반도체 여파가 아직도 안 좋은가요? 네, 안 좋습니다. 네, 완전 바닥. 이제 떨어질 곳도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떨어지지 말고 이제는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바닥일까? 그래요. 아직도 의문이 있으시군요. 네, 의문이 들어요. 사실. 아이고, 어떡해요. 속상하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오르기 위한 조건이 아직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1분기 안으로 디램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 보자면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디램 가격이 연초에 6에서 8%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잡혀 있는 모습이고 수출적으로도 DDR3 4GB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건데 1월 평균 계약 가격이 전월비 6.15%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거죠. 중국 업체들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냥 싸잡아서 한국 기업들을 모셔가려고 하고. 그렇죠. 아예 BOJ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BOA 크게 조금 매수 들어가려고 하고,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미국 마이크론도 인수위가 나오기도 했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많이 얽혀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이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누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치킨 게임 하기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그거를 누가 구원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왜 오르고 있나요, 지금? 2%. 이게 이제 오른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이제 시장 따라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따라서 그냥 사보는 같이 거구나. 바닥이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 증권사들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수급 상황을 딱 열어보자면 차트를 화면 좀 볼게요.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물이. 그러니까 누가 지금 주차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알록달록한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는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누가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외인이든 기관이든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단기간으로 기관들이 살짝 잡는 모습은 보여서 단기 트레이딩을 노린 기관들의 매수 대응이 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딱히 올라갈 이유가 없어서 적당히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정말로 단타 치실 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로 단타를 쳐도 수익이 많이 안 나서 사실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거운 종목을 해보시는 분들 수익률 크게 안 노리시고 한 3에서 5%대면은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하이닉스는 아직은 좀 관망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아직까지는 관망할 때다라는 의견 정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650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낙폭과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업종도 괜찮고, 종목. 제가 볼 때는, 요 낙폭과대주 찾으신다면, 항공주를 추천드립니다. 항공주. 아, 그쵸. 많이 내렸죠, 항공주. 네, 항공주 중에서도 제가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주챔피언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유가도 완전 바닥 포인트에 있고요. 더 이상 쉽게 빠지진 않고 있고요. 환율도 이제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이라,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이슈들이 이제,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1월 그 수송량을 보더라도 네.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다 팔고요.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대가 안 되는군요. 최근 들어서 많은 물량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못 먹어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5,000원 이상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주 항공주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3013님이 원자재 ETF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상품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자재 ETF라. 그러니까 이게 뭐 원유나 금이나 이쪽이나 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또 금값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금값이 제가 사실 금을 개인적으로 이제 온스당 $1,000가 내려가면은 한번 한 덩이를 사볼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1,200. 안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1,000 초반까지 오다가 그렇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금도 사실 지금 다시 또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애매하긴 하고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건 금은 맞아요. 금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어렵겠죠? 그래도? 지금 다시 1,100 아래로 오면 그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200만 배럴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 200만 배럴 찍고 난 이후에 한번 원유 관련한 ETF 어떨까?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뭐 종목을 노리고 하시는 거랑 지수 노리고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요 두 개 포인트 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재 쪽 관련해서는 구리 가격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 다른 쪽 철강 쪽은 영 재미가 없어서 곡물 쪽도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현재는요. 딱히 지금은 원유하고 금만 조금 그렇죠. 보시다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동향 조금 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자 대답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이제 퀴즈 정답 주시죠. 네,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퀴즈 정답은 저 때리지 마시고요. 3번 대통령의 날입니다. 네, 대통령의 날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